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긴 끝났나 보네요. 저도 뭐 매번 이제 한 2년 동안 줌으로 강의하다가 또 이렇게 학생들 만나고 그리고 또 뭐 캠퍼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기쁘고 막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로 코로나가 끝난 것 같아서 아무튼 뭐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해야 될 얘기는 하니까 좀 진지한 얘기도 하고 또 그러려고 합니다. 오늘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진로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 제 의견이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뭐랄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재수없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을. 근데 한번 들어보시고 뭐 우리 또 안 만나면 되니까 좀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아무래도 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한 재수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들어주시고 제 얘기를 제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 말씀드리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일단 저는 외부에서 이렇게 강의 요청을 받으면 뒷조사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봤고 어떤 걸 듣고 싶은지, 그리고 여러분들 오신 곳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오는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으셨죠? 네, 만만치는 않으셔서 어쨌든 여기 왔는데 뭐 그냥 하하호호 막 이러고 그냥 가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뭘까라고 해서 저랑 여기 또 매니저님 저 뒤에 계신 분이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들 챙겨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할 거냐, 뭐 요건 무슨 의미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아무튼 뭐 저를 귀찮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좋죠. 참 좋은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런 기회를 얻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인지 내가 왜 모르겠어요. 저도 고등학생이었죠. 저도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앞에서 누가 교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뭐 재수없게 생각하고 막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시지만 오늘 그냥 듣는 얘기는 좀 이렇게 아무튼 릴렉스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편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일단 제 인사 먼저 드리면 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조금 이렇게 뭐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고등학생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어디서 들어봤을 텐데, 저희가 원래는 신문방송학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했었는데 뭐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조금씩 바꾸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살짝 마케팅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신문방송학 교수입니다만은 저희 과가 이제 전통이 막 60년 막 이런 정도니까 그래서 사실은 신문방송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좀 유지는 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선생님 가리키는 과목에서 신문방송만 가리키겠어요? 여러분들 신문방송만 이렇게 잘 보세요? 잘 그렇지 않죠? 잘 그렇지 않아서 이름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미디어 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기서 제가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세부 전공으로는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회사 얼마 전에 무슨 대행사 이런 드라마도 있던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행사가 선생님이 다닌 대행사입니다. 제일기획이라고 삼성그룹 계열사고, 그래서 거기서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만드는데 여러 직군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메시지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해서 아무튼 재밌게 좀 지냈습니다. 뭐 재밌다고 말하는 것은 기억해 보면 저게 이제 전데요. 딱 봐도 저죠. 딱 봐도 전데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광고 만드는데 굉장히 유명한 모델들도 필요하죠. 뭐 BTS 누구 막 이래가지고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일회성 모델입니다. 일회성 모델이라서 정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모델을 제가 꽤 했습니다. 그냥 우리 회사에서 광고 만들고 막 이런 거니까 대신 표정은 하나겠죠. 저 표정 하나라고 그냥 막 이러면서 한 막 수십 가지 막 이래가지고 광고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사실 제가 막 이렇게 광고회사 다니고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저렇게 광고 나온 걸 보고 저한테 전화해서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가 대학 졸업하고 삼성에 다닌다 그래서 믿었는데 너 저런 거 하는구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전화가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설득시키느라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 좀 있고요. 아무튼 굉장히 즐겁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즐거운 일은 열심히 하는 거고, 뭐 즐겁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즐거운 거 빨리 찾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얘기만 하다 간다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아마 다 듣고 나면 제가 좀 재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일을 찾았고 돈도 벌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대학교에 와서 포지션은 좀 달라졌지만 비슷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니저님도 좀 소개했지만 회사도 하나 차렸습니다. 광고 회사도 교수 창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만나시는 교수님하고는 조금씩 다를 겁니다. 교수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강의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지금 제목에서 아까 진로는 선택이 아니라 창조라 그랬죠. 저는 나름대로 제 진로를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거는 좀 이따 뭐 제 그 명함 필요하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명함에 교수라고 써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수님이 그렇게 많지만 저는 나름대로 조금 다른 교수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건 학생이지만 사실은 다 다른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런 회사를 하고 있고 가끔가다 이런 불러주면 강의도 하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런 데에서 소통, 미디어, 전략,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 강의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고 있어서 저도 여러분보다는 조금 어립니다만은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는 아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생님이 좀 썼던 책이고요. 전혀 안 팔립니다. 여러분들 뭐 살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 팔려서 그냥 추억으로만 남기고 있는 아무튼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름 또 유튜버입니다. 유튜버인데 저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구독자가 몇 명? 40명. 예.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인연이니까 곧바로 시작했는데 구독자 40명에 빛나는 아무튼 유튜버. 자, 아무튼 뭐 좀 제가 까불어 봤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린 건 요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오늘 준비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뭘 막 적네요. 적을 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거는 한번 붙여봤어요. 진로는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진로 창조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 그거를 한번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오늘부터 아니면은 뭐 먼저 뭐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여러분들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냐 그럴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마치 그 우리가 다 한국인이지만 한국 사람을 잘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어 매일매일 쓰죠? 저도 아까 화장실 갔더니 여러분들 뭐 강의 이상해 또 누구야 뭐 이러면서 나 그런 얘기 다 들었는데 한국말 되게 잘하는데 사실 한국말을 진짜로 잘하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고 부모님도 여러분들 알고 막 그렇지만 미친 듯이 여러분들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뭐가 게임이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여기서 맞구나 여기서 맞구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광고회사 다녔다 그랬죠? 광고회사 다니면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광고를 맡기면서 제일 먼저 저희가 할 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광고주로 과자 있잖아요. 과자. 오땡 하는 뭐 이런 과자 이런 것들을 제가 광고주로 영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광고도 만들고 그래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과자를 토할 때까지 먹는 겁니다. 토할 때까지 먹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자가 공장에서 나올 때는 브랜드도 없고요. 심지어 뭐 어떤 봉지로 할 것인가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과자만 딸랑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막 브랜드도 입히고 뭐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을 할까 이것도 정하고 다 그래서 이렇게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그 제품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미친 듯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토할 때까지 먹이다가 먹기 싫으면 딴 사람 먹여주고 아무튼 뭐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제품 우리가 분석할 때 하는 SWOT라는 거예요. 저게 강점, 장점, 그 다음에 기회되는 거, 그 다음에 위기사항, 남들에 비해서 내가 좀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거였죠. 오늘 한번 여러분만의 SWOT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조금 처음부터 훅 들어가지고 잔인하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혹시 학생 이름이 뭐예요? 금철. 그러면 금철 이렇게 써놓고 SWOT라 그래가지고 잔인하게 써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때로는 조금 더 잔인하지만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한테도 그거 한번 적어보라 그래야 됩니다. 금철이에 대해서. 그러면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리얼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랑 이제 다시는 못 만나겠죠?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잘 나가는 제품도 전부 다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더 시장에서 잘 나갈까? 하물며 지금 출발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분석하는 툴도 굉장히 많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겁니다. 저게 무슨 뭐 그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그 뭐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뇌 우뇌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좌뇌형인 사람인지 우뇌형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굉장히 숫자나 데이터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편한 사람이 있고, 저는 그런 사람이랑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선생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양복도 없어요. 양복도 못 입고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근데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라 그러면 24시간도 그렇게 지겹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 얘기 듣고 전 둘 다 지겨운데요? 그러면 답이 없어. 그럼 답이 없어.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뭘가 편할까? 그거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할 것인가, 혹은 딴 사람처럼 할 것인가, 스포츠가 될 것인가,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고3 되면 뭐 어떻게 할지,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도 머무르는 게 아니라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듣기 싫은 얘기도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고등학교 보니까 강남 지역은 없었어요. 근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강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대학에 갑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걸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선생님이 있는 학교도 그렇고 다른 학교도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스카이맨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강남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없겠지만,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현실을 인지하고 3배, 4배로,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오늘 놀러 온 데가 강남이죠? 이 강남 지역에 어떻게 세상이 여러분들과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지도 정확하게 아세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셨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스스로 했던,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해본 겁니다. 퀄러테이티브는 질적이라는 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세상에 답은 있는데 그것만 답이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B급 뭐 이런 거. 아무튼 질적, 창의적, 아무튼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수로 보고 데이터로 보고 이런 겁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이런 거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MBTI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조금 더 이런 게 편하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게 편한 사람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더 편해 보인다,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막 이러는 게 시간이 막 걸려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정해준 문과, 이과 그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말고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과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대 신문방송학과는 이과, 본과 다 올 수 있습니다. 다 올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문과, 이과만 이런데 선생님 때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게 어떤지 제발 오늘부터 꼭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때려 죽여도 양복 입고 근무 못 합니다. 때려 죽여도 숫자나 뭐 이런 거 가지고 24시간 내내 하라? 그렇게 못 삽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한테 맞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뭔가를 써라, 일기를 써라, 뭐 논문을 어떻게 써봐라, 그건 24시간 다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24시간은 못 합니다.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라, 그럼 좀 합니다. 그리고 나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난도 많이 받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 받고 너 무슨 미친 짓 하냐며 이렇게 욕 먹었지만 결국은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잔인하지만 이게 제가 썼던 책인데요. 팔리지도 않았고 여러분들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거 한번 써본 겁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인생 독설이라고 해서 누가 요청을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요청해서 제가 쓴 건데요. 이게 제가 걸어왔던 걸 한번 써본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 이런 거 써 있습니다. 천사표하다 번아웃 된다, 뭐 차라리 못돼 처먹어라, B급으로 살아라, 알고 보면 B는 바로 A 다음이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제 나름대로 근거를 한번 해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한 40년을 살아보니까 이것도 뭔가 원칙이 될 것 같다라고 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원칙입니다. 남들이 뭐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지금 아주 현실이 수능에서 1등에서 3,000등까지 다 의대 가는 세상이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의사가 전부 다 행복할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번 인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봐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 제일 많이. 방금 제가 비판한 사안이 이겁니다. 세상에서 어른들이 잘못한 거죠. 세상에서 어른들이 잘못해서 수능 점수가 1등부터 3,000등까지 전부 다 의대 가는 세상이 됐지만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3,000등까지가 의사에 가가지고 전부 다 행복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맞추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세상을 해서 여기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즐겁기만 하는 의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안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 하면 스트레스는 최소한 안 받습니다. 물론 엄마한테는 욕먹을 수 있지만 아무튼. 자, 두 번째는 포맷을 개발하라. 이게 제가 아까 그 여러분들한테 쓰고 있었던 그 타이틀 있죠. 선택이 아니라 창조다. 창조란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세상에 하나만 있는 거죠.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포맷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하나, 어떻게 우리가 뭐 저도 교회 다닙니다. 우리가 신도 아니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느냐, 어떻게 세상에 하나만 하느냐, 뭐 어떻게 완전히 그냥 뭐 처음 있는 걸 발견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컨비네이션 오브 올드 엘리먼츠입니다. 원래 영어 이렇게 안 합니다. 더 잘합니다. 하지만 그냥 컨비네이션 오브 올드 엘리먼츠, 이것과 이것을 합치면 새 거가 됩니다. 아까 금철이 얘기했죠. 금철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진로를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 나름대로 이렇게, 아까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학교에도 서강대학교에도 교수가 400명입니다. 400명인데 전부 다 다릅니다. 근데 선생님 나름대로는 내 교수에다가 내 지금 만든 회사 있죠. 그 회사,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 영역인데 뭐 예를 들면 헬스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영역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했으면 세상에 교수란 건 딱 하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지만 선생님 같은 교수는 그냥 딱 한 명인 겁니다. 금철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걸 우리는 포맷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PD 중에 나영석 PD 아시죠? 제일 잘 나가죠. 그 다음에 김태호 PD 뭐 이런 분 아시죠? 지구마블 얼마 전에 연출하고, 그 사람들이 위대하고 수십억씩 버는 이유가 뭘까요? 포맷을 계속해서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나영석 PD가 만든 것 중에 여러분들 연예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외국에 막 이렇게 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프로그램 찍고 그런 예능은 많았어요, 적었어요? 열나 많았죠? 수십 개, 수백 개였어요. 근데 나영석 PD는 어떤 포맷을 만들었느냐? 유명한 연예인을 데리고 가서 뭐 했어요? 거기서 식당을 차렸어요. 거기서 식당을 차리려면 스페인 정부 허가도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연예인을 데리고 막 러브라인 만들고 막 그런 프로그램 수십, 수백 가지지만 나영석 PD가 한 일은 이거랑 이거랑 가져서 포맷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나라에 전 그렇게 많은 PD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포맷을 만들었죠. 완전 새 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잘 나가. 그럼 계속해서 그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면 저희가 뭘 잘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요것과 이렇게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영역인 겁니다. 선생님 제 명함을 보면 제 명함에 뭐라고 써 있냐면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헬스 커뮤니케이션은 잘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네이버에 한번 쳐보십시오. 제 이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잡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만드는 게 계속해서 뭔가 인기가 있고 잘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어떤 그 인덱스는 최근에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한 20년 살잖아요. 여러분들 영역을 막 열심히 해. 뭐든지 미친 듯이. 물론 나쁜 짓 하면 안 되지만 20년 동안 해. 네이버에 쳐봐. 여러분들 이름. 그래서 떠. 그럼 그건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잘 나가고 앞으로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맷의 개발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진로는 선택이 아니라 창조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그냥 따라하는 거고요. 이런 분들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많은 MC 중에 유재석은 특별하죠. 포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석을 따라하려는 사람은 많죠. 저 PD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잘 나가면 그 사람을 엄청나게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에 Idea is nothing more than a new combination of the old elements. 뭐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나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가 한국 고등교육재단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인텔리전스는 있어야 됩니다만 이것과 이것과 뭘 붙일 것인가. 여러분들이 혹시 문과, 이과 요즘도 그렇게 나눠요? 나눠요? 그렇죠? 그건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붙여준 이름이에요. 문과 중에 뭘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란 얘기야. 도대체 뭘 할 것이냐. 근데 세상에 막 이렇게 했던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고등교육재단에서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포맷인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포맷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0명, 300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포맷형 인간 백종원 아저씨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종원 아저씨 직업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라 그럴래요? 백종원 아저씨 직업이 뭐예요? 사업가, 또 요리사, 또 방송인, 예능인. 저게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포맷을 만들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당황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부를 수가 없어요. 저도 저 사람이랑 비교도 안 됩니다만은 저 부를 때 유 대표? 아니야 유 교수? 뭐라고 그래야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포맷을 던져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당황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박사지만 보건학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당황합니다. 보건학을 전공했는데 심판과 교수라고? 뭐지? 이 인간은 잘못 오탄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이거 두 개, 보건과 헬스를 엮으면 뭐가 되냐? 헬스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부끄럽습니다만 네이버에 제 이름 한번 쳐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건지 알 겁니다. 헬스컴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대학에서는 경영학과에도 수십 수백 가지가 있어요. 무슨 과 가고 싶어? 친구. 컴퓨터공학과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선생님이랑 일하는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도 많거든요. 40명 50명씩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컴퓨터공학과. 앞으로 이름이 뭐지? 장원이는 한번 생각해 봐봐. 컴퓨터공학과 중에 뭐가 될 것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분야가. 심지어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면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서로.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50개의 포맷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란 걸 하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미디어랑 건강이랑 무슨 영향이 있어요? 막 해가지고 하면 저 불러다가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심판과 교수면 저를 불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과 교수는 대한민국에 수천 명 있으니까. 그런데 심판과 교수 중에 보건학을 전공했대. 헬스컴이래. 그럼 미디어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 장면 나오고 막 자살 장면 나오고 그거 어떡할까? 그런 얘기 듣기 위해서 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가서 공짜로는 안 가고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처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하라 그랬죠? 수학 분석, 장원희의 수학 분석 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항상 그렇잖아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숨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선택해서 이건 내 포맷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야?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생각보다. 여기서는 생각보다가 중요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2단계까지 정했으면 그 다음은 미친 듯이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서장훈이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장훈이라는 사람은 좋은 얘기만 안 합니다. 저 사람 뭐라 그랬냐면 즐기는 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즐기는 자는 뭐라 그랬더래? 잘하는 사람이나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못 이긴다 그랬죠? 다 뻥입니다. 여러분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산 지가 한 10년 정도 살다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서 교수했습니다. 미국에서 3년 반 교수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공무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주립대학의 교수였으니까. 그 얘기는 영어로 먹고 살았다는 얘기죠. 영어로 먹고 살려면 영어가 안 되면 10분 동안 하루에 10분만 하면 영어 하면 된다는 이런 광고들 많죠. 여러분들 진짜 그럴까요? 영어 진짜로 10분만 하면 영어가 돼서 이렇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 반대입니다. 24시간 중에 10분만 한국어 해야 선생님처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한국인이 먹고 산다는 것은 하루에 10분 가지고 해가지고는 장난인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정직하다고. 그래요, 맞아요. 미친 듯이 해야 즐겨? 뭘 즐겨? 즐기는 거 없어요.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여기서 주무시는 분들, 그럼 안 돼요. 그렇잖아. 지금 친구들 다 이렇게 하고 뭐 내 얘기가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안 돼. 기회 있을 때. 자, 그래서 나중에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이분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신 분이죠. 자, 이분이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의 포맷을 개발하고 살고 그다음에 미친 듯이 노력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근처에 빌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도 중요하죠? 돈도 중요합니다. 돈이 왜 안 중요합니까? 나 돈 말고 무슨 나만의 필링 뭐 트렌드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즐겁게 할 수 있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정직하다고. 여러분들이 안 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아까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렸죠? 여기 강남이지만 여러분들 강남에서 오지 않았잖아요. 현실, 세상에서 강남을 보는 현실과 여러분들을 보는 현실을 생각하세요. 그러려면 몇십 배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큰 거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폄훼할 수는 없지만 이런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까 제가 제 얘기한다 그랬죠? 좀 재수없다 그랬죠? 이게 선생님 박사 논문입니다. 저는 유학을 딱 5년 했습니다. 석사 2년, 박사 3년.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2년, 3년 동안 미친 듯이 그리고 32살에 유학 갔습니다. 32살에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영어가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Yesterday Korea, Today US, I love you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2년 동안 미친 듯이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도서관 가서 영어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래서 2년, 3년, 5년 안에 석박사 받고 그 다음에 박사 졸업하기 전에 미국에서 교수했습니다. 재수 없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선택이 없었어요. 돌아오기 싫었거든. 돌아오기 싫어서 영어 논문도 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한 4년 돼서 그 학교에서 이렇게 뽑는 게 있어요. 어메이징 스튜던트라고. 거기도 선정됐어요. 더 재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어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녁이 있는 삶이란 말은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SWOT 정확하게 하고 포맷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하는 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기 역삼역 근처에 있는 고등학생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네 번째, 다섯 가지까지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지겨하지 마십시오. 자, 네 번째는 자, 첫 번째 SWOT 분석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포맷 개발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름 죽어라고 노력했어요. 그런 다음에 목표가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목표는 저겁니다.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어. 이 친구 이름이 뭐야? 민준이? 민준이 하고 싶은 게 뭐 있어? 법 쪽에? 법학과 가고 싶은 거야? 아, 그렇지. 정외과 가고 싶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하고 아까 SWOT 선생님이 해보니까 S는 뭔 거 같아? 민준이의 강점은 뭔 거 같아? 잘하는 거 같아? 그래. 이것도 그 뭔가 인연이니까 꼭 열심히 하자. 그렇지? 그래서 최소한 서강대 정외과 콜. 그래서 선생님 오면 바로 식권 10장 줄게. 식권 10장 줄게. 알았지? 물론 여기서 지금 나왔어. 그런 식권. 이런 농담.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서강대 오고 뭐 그럼 선생님한테 꼭 오세요. 그러면 많이 오면 식권 1장씩, 적게 오면 식권 10장씩. 아셨죠?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SWOT 발견하고 포맷 개발하고 죽은 미친 듯이 노력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향점이 뭘까? 어떤 영역이든 간에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외과 나와서 할 일 많죠. 뭐 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법조계 갈 수도 있고 뭐들 상위 20% 안에 들어야 됩니다. 어떤 영역이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저분이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이라고 뇌과학자입니다. 근데 저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랑 약간 비슷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러시는데 저분이 너무너무 심플하대. 먹고 사는 길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앞으로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 저기서 행간을 읽어야 돼요. 저거 읽어보고 어떤 엄마는 그래요. 여기 부모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부모님은 아들내미 이렇게 해놓고 야 20년 안에 저런 직업이 없어진다 그러면 하나하나 거요. 너는 조종사는 되지 마. 경쟁자 되지 마. 뭐는 되지 마. 그러면서 칙칙 그런 부모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행간은 뭐냐면 이 직업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살아남습니다. 다 살아남는데 더 잔인한 건 뭐냐면 각 직업당 상위 20%만 살아남습니다. 내가 청소를 하든 짐을 옮기든 마이크를 잡든 교수를 하든 정외과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상위 20% 안에 있으면 어떤 직업이든 먹고 삽니다.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친 듯이 잘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 이렇게 쭉 줄을 서는 아까 선생님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겠습니다만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수 중에 이렇게 많은데 내가 과연 상위 20%일까? 왜 그러냐면 난 없어지기 싫거든. 아까 말씀드렸죠? 애도 어려요. 그리고 아직 대출도 갚아야 돼. 아직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저 김대식 교수가 그랬어요. 어떤 걸 하든 20% 안에만 속하게 해라.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떤 직업이 좋네, 어떤 직업이 많네. 여러분들 저 보세요. 제가 우리 엄마 말 들었을까요? 우리 엄마 선생님이었어요. 심지어 선생님이었어요. 심지어 선생님이 항상 우리 어머니 뭘 잘못하면 꿀 앉아.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세요. 기도하자. 기도하고. 이렇게 지킬 거야? 네. 그럼 나오면서 에이 모르겠어. 그러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 막 나가면서 담배 피고 막 나쁜 애였어요. 나쁜 애. 이게 부모님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뭔가 내가 말하면 그렇게 들을 거라고 생각하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착한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막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속으로 어떻게 하냐면 안 들려 이러고 부모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자, 20% 예를 들어서 백종원 아저씨가 소개했던 그 제주 연돈 있죠? 왜 맛집 잘 나갈까? 맛집의 원리랑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식당이 그렇게 많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맛집들 있죠? 그게 상위 20%인 거예요.
나머지 자영업자들 망하고 막 이런 거예요. 어떤 이유에선가 20%는 살아남으면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제주도에 가면은 돈가스 꼭 저기서 먹어야 되죠? 그 얘기 뭘까?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가스 맛있는 걸로 하면 20% 안에 이 사람이 속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저도 아까 좀 얘기하지만 재수없지만 아무튼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써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건학과 커뮤니케이션을 엮은 거예요. 그렇죠? 심판과 교수라고 다 똑같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는 나름대로 그냥 개발을 한 거예요. 보건학도 하고,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 생각을 했죠. 보건학을 했다는 사람이 저렇게 살쪄 있나? 미안해. 나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는데 잘 안 돼. 아무튼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분야와 여러분들 이름을 쳤을 때 만약에 네이버에서 뜨면 그건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수없죠? 한번 보세요.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썼죠? 쓰면 쭉 내리다 보면 선생님 사진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위 1%, 6%막 이런 거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 계신 분이 누구냐면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님입니다. 제 지도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진짜 잘 나가는 분입니다. 진짜 잘 나가는 분이니까 사진이 크죠? 그죠? 이만하게 나왔죠? 1%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 사진 보세요. 엄청 민망하게 나왔죠? 그 얘기 뭐냐면 한 20%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뜨면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서강대학교 서강 헬스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뜹니다. 이건 조금 위에 뜹니다. 그 얘기 뭐냐면 저걸로 유현재라는 사람은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매번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찾진 않지만 저런 영역이 있을 땐 날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현재 교수라고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 쭉 씁니다. 제가 구라치는 게 아니라 한번 쳐보세요. 내가 왜 당신 이름을 쳐야 돼? 한번 쳐봐. 한번 쳐보면 이렇게 쑥 뜹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런 얘기가 기자들이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뭘 하는데 무슨 딴 걸 모든 걸 다 물어보고 얘기했는데 무슨 최근에 무슨 암이 무슨 어떻게 하는데 그게 이유가 뭘까요? 몰라. 그건 몰라. 날씨가 어떤데 환경이 몰라. 하지만 저런 영역을 물어볼 땐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기자들이. 자, 마지막입니다. SWOT 여러분들 분석했죠? 오늘 아주 리얼하게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이름 뭐야? 아디다스 친구? 준열이? 그래. 준열이 SWOT 이렇게 했어. 그런 다음에 뭔가 개발했어. 그랬더니 나는 이런 게 포맷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미친 듯이 노력했어. 그리고 뭔가 블루프린트를 잡았어. 내가 이렇게 하면 20% 안에 속할 것 같다. 그런 다음에 끝날 때 됐나요? 아니에요? 네, 한 10분 남았죠. 여기 선생님 오시길래 그만해야 되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입니다. 앞부분의 4개는 what to say가 정해진 거고 5번째는 이제는 how to accomplish your goal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감히 비빌 언덕을 한번 주변에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는 얘기입니다. 비빌 언덕이 여러분들 무슨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빌 언덕이 이런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비빌 언덕이 어떤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속한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겁니다. 누굴 붙잡고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갔다. 예를 들면 서강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세운 플랜을 누가 나를 날개를 달아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는 미국에서 졸업한 그 대학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만난 교수가 되겠고 비빌 언덕을 꼭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서 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아까 더 리얼하게 말씀드렸죠. 여기에 사는 강남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비빌 언덕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거예요? 최준열은 인생 한 번이야. 인생 한 번이야. 유현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강남 안 산다고 그걸로 그럴 필요 없죠. 그럴 필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한 학교를 제가 제일 잘 아니까 한번 소개드리는 겁니다. 꼭 서강대학교 오세요. 이 사람 서강대학교 자랑하려고 한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속한 곳이니까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근무했고 앞으로도 15년 더 근무하다가 은퇴할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서강대학교는 뭐가 있냐면 다전공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외과를 하고 싶다 그랬지. 근데 정외과 전공이 있는데 들어와서 만약에 민준이가 나는 정외과인데 예를 들어서 아시아 인도네시아 정치 혹은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의 관계에 대한 걸 하고 싶어요. 그럼 그게 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졸업장에도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그런데 물론 제시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학과장을 할 때 항상 학생들이 자기가 전공하겠다는 걸 자기 전공을 써와요. 그런데 그냥 허접하게 하면 내가 그걸 도장 찍겠어요?
안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준이가 어떠어떠한 걸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근거에 대해서 두 장을 꽉꽉 채워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오케이. 그럼 내가 도장 찍으면 그게 민준이의 전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이 아니에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 인도네시아 한국 관계 전공. 그러면 그 얘기 뭐예요? 대한민국에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정치 관계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 친구가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바로 포맷이에요. 그러면 매번 사람들이 민준이를 찾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랑 뭐가 걸렸다. 그럼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하나니까. 1호잖아 1호. 그 얘기인 겁니다. 서강대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방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제가 학과 다닐 때 이거 소개했던 학생들한테 소개했던 이런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방과에 왔는데 전부 다 아니 전공 다 다릅니다. 전공 다 다르요 세부적으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OTT와 관련된 걸 할 거야. 콜. 나는 BTS와 뭐뭐에 군대 가는 거에 인기와 관의 관계를 공부할 거야. 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BTS 학. 전공이 뭐야? BTS 학. 장난치나.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돌 학. 이런 걸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1년에 몇 팀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50, 60팀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서 성공하는 팀은 몇 팀이야? 좀 크게 안 그러면 내가 막 그 르세라핌 춤춘다. 어? 하이보이 나오거나. 그렇죠? 그 많은 몇십 팀 중에 아까 저 친구 얘기한 것처럼 2팀, 3팀만 살아남죠? 그렇죠? 여러분들 나머지 다 아이돌들 이름 알아요? 이름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몇 팀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뉴진스의 멤버 누구냐? 뉴진스의 멤버 누구는 키가 좀 큰데 주국계가 어떻게 이런 거 다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BTS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소속사의 그 에이전시들은 뭐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아이돌 그룹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들 전공이라고 생각해봐. 왜 안 돼? 왜 안 돼? 그 서강대 신방과에서 공부하는 거야. 그 정도로 비슷하게. 난 데이터를 하고 싶어. 데이터, 빅데이터, AI, 빅데이터 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방송이라고 하면 저렇게 다양하게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수들이 많아도 이러이러한 것들 다 다르게 하거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거고. 선생님도 신방과인데 말하면 선생님 하루에 한 번도 거의 안 걸르고 하는 게 빅데이터 2번씩 돌립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니까. 신방과 교수가 빅데이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메타버스로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에 대한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고 보는 편입니다만은 활용할 수도 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AI가 뭔지, 챗GPT가 뭔지 그거를 내 영역에 쓸 수 있을지 안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해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맷을 뭔가 만든 사람들을 굉장히 아너하고 좋아하고 리스펙트하고 그런 학생들을 키우는 분위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이런 친구가 나오는 겁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박은빈이라는 친구가 우영우 변호사 아시죠? 저 친구가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신방과 복수 전공입니다. 심리학과 신방과를 같이 했어요. 제 수업은 안 들었더라고. 별로 안 좋아했나 봐. 그렇죠? 그리고 유병재라는 친구 아시죠? 그분은 물론 신문방송학과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만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수업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까 그만의 포맷을 만든 거죠. 난 서강대 신방과 나오고 들어올 땐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방송 활동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작가가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신방과 그만둘 거야. 그게 포맷이에요. 그 친구는. 박은빈은 이게 포맷인 거고 맞죠? 이분도 예전 같으면 모델이 된다, 배우가 된다. 그러면 서울예전을 가야 되나? 이렇게 연극영화과를 가야 되나?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어느 세상인데 무슨 법학과 간다고 전부 다 법과 관련된 사람 그런 세상은 없어. 그런 세상은 60년 전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도 철학과 그리고 신방과 복수 전공을 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뭔가 포맷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그죠? 이것도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비빌언덕이라고 그랬죠. 비빌언덕 서강대라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게 비빌언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교수고 강의도 하고 매번 그러지만 여러분들 과제를 유튜브로 받고 그렇죠? 이런 걸로도 받고 막 그렇습니다. 이거는 촬영하지 마세요. 이거 저희 학생들이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성과물로 받습니다. 이런 성과물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What's Creativity 이런 걸 주제로 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자기는 전 세상 역사 중에 세종대왕이 제일 크리에이티브한 것 같아. 그럼 한번 써봐라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요 강의한 걸 가지고 이 친구가 과제 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논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정한 무슨 유튜브에다가 뭔가 제출한다든가 다 이렇게 합니다. 언제까지 무슨 리포트를 하는데 A4로 막 이래가지고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면 나 같은 사람이 비빌언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데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우리 학생들이 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A, B, C 이런 거 봐주려고 저한테 제출한 겁니다. 어떤 많은 수업에서는 저런 건 리포트로 받지 않습니다. 장난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은 기본적으로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거 다 받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의 성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리포트 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자, 정리합니다. SWOT 괴로워도 한번 받아봐라. 대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같이 앉아서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럼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에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머니가 옆에서 에이구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럼 방해꾼은 안 돼. 그래서 SWOT 여러분들 혼자 반드시 혼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친한 친구한테 쓱 대밀어.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러고 그러다 보면 포맷이 보입니다. 그리고 죽어라 노력. 그리고 목적은 20% 안에 들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짧게 얘기했습니다. 짧게 얘기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뻥이었고 별로 믿을 만한 거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그냥 들어봐 주시고 여러분들 아까도 처음에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좋은 얘기만 해주는 어른들 경계하십시오. 응? 물론 돈 주는 어른들은 경계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것도 인연이니까 아무튼 뭐 파이팅 하시고 아무튼 나중에 뭐 몇 분이라도 서강대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강연을 듣고 저도 저만의 포맷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교수님만의 포맷인 헬스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그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영역은 뭐 모든 게 여러분들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내가 일단은 그 신방과에 가야 돼. 그 뭐 이런 설명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광고회사에 다녔다 그랬잖아요. 광고회사에 다녔는데 제가 광고회사에 한 8년 정도 다니다가 그 회사 제일계획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그 휴직을 얻었어요. 휴직을 얻고 그다음에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석사까지는 했었는데 이제 뭐 그 박사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박사를 하려면은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회사 다니고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석사, 박사 다 이렇게 할 건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좀 후져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그 신방과 미국 신방과죠. 미국 신방과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들 비슷한 걸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싫더라고. 그래서 신방과 중에 뭐가 새로울까를 막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앉아 있었으니까 유럽 신방과에 가서 한번 뒤져본다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신방과를 한번 뒤져봤더니 이런 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즐기면서 하고 이게 진짜로 재밌거나 그러면 좋죠. 최고입니다. 그게. 근데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드려 헬스 커뮤니케이션이 막 이거 너무 좋아. 막 이런 적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차라리 엄마 앞에서 거짓말하지 여러분들 앞에서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느끼게 된 겁니다. 이게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 있는데 굉장히 잘 나간다.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미국 신방과에 몇 개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계산적으로 나름 재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뭔가 내가 졸업했을 때 팔리기도 할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 뭐 어쨌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100세 시대에 살죠. 100세 시대에 살아니까 모두 다 막 건강과 관련돼서 너무 자유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나만의 SWOT에 의거해서 헬스컴을 내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석사 논문, 박사 논문도 다 그쪽으로 썼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고해성사입니다만은 제 석박사 논문에 금연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금연 반드시 해야 되고 뭐 흡연 나쁘고 이런 거 써 있었겠죠? 그때 저 담배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나쁜 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물론 끊었죠. 그건 그거고 내 직업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의도한 대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한 게 제가 졸업할 때쯤 돼서 헬스컴으로 사람을 뽑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사 졸업하기 전에 미국 대학 교수가 됐고 그다음에 미국 대학에서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헬스컴이 알려져서 서강대학교에서 저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SWOT.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저 너무 힘듭니다 요즘. 돈도 중요하고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딱딱. 제가 아까 SWOT를 템플릿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합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도 안 되게 나 너무너무 이거는 뭐 잘하는 것 같아. 남이 아니라고 아니면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무리 좋아. 근데 내 강점이 아니야. 그럼 버려야 돼요. 그냥 추억으로만 남기고. 생각보다 얼마나 걸리지 않는다. 그다음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답이 됐나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살 방송 그 한 여고생이 자살을 할 때 방송을 켜고 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한 범죄 심리학자님께서는 마약했다는 그런 추측을 하셨다고 기사를 보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최근에는 카드 뉴스나 쇼츠 영상처럼 짧게 요약만 해서 나오는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뉴스들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전달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가 옳은지 아니면 아닌지, 만약 옳지 않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 이게 다시 긴 기사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두 번째 거 까먹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무튼 첫 번째 거는 방금 말씀 이렇게 주신 거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강의했던 포맷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나 같은 사람 혹은 여러분들 여기 뭐 민준이, 준열이 이런 친구들이 만약 포맷을 개발했다 그러면 방금 저런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 영역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 자살하신 그 친구가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정신적으로 뭐가 힘들었을 거고 아니고를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 포맷에 의하면 제게 아닌 거예요. 제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했죠.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뒤져보면 유현재 그러고 자살 한번 좀 무섭긴 합니다만 유현재 자살 치면 아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그런 기사들이 뜹니다. 근데 그 기자들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봤냐면 대한민국에서 라이브 방송과 관련된 시는 누가 합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송이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데가 있고 그 방송이 인터넷으로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 그리고 OTT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이게 전부 다 관할이 달라요. 그러면 라이브 방송은 누구냐? 아직 없었어요. 그걸 도대체 누가 관여하고 그 다음에 그 방송에 대해서 누가 꾸짖고 혹은 그런 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이용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페널티를 줄 것인가 그게 정책이 없었던 거야. 그걸 나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미디어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 친구 질문 잘못하는 전혀 아니야. 광주의 경신여고 절대 아니야. 아는데 예를 들어서 포맷을 개발한다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미친 듯이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쪽에서 연락 오면 그 얘기는 바로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 아시죠? 그것도 16년째 제일 높습니다.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10대, 20대 여러분들이에요.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대한민국 자살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국가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이상한 국가는 없어요. 심지어 자살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저랑 인연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화이팅! 한번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절대 알았죠? 자살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선생님 가서 죽여버린다. 알았지?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에서 자살이 이렇게 심하다는 얘기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타살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사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야. 당사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 친구를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 친구한테 뭐가 문제가 있었다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친구를 어떻게 막 이렇게 몰아갔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가 더 이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카드 뉴스 요거 했었는데 그건 선생님 영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이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뭐 비디오를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강의한 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찍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분량이 됐어요. 그럼 그걸 다 들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뭐 어떤 얘기하고 이런 게 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파트 살짝 뭐 하나를 딱 집어서 내가 강의한 걸 이렇게 딱 했어. 그랬더니 거기에 밑에다 뭐라 이 교수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라고 했어요. 소리만 지른 건 아니잖아. 소리를 안 지를 때도 있었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인데 요만큼만 해가지고 오면 정말 이상한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그런 장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난 쇼폼입니다. 엄청난 쇼폼을 이렇게 다 읽으면 어떤 의미인지 대충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톡톡톡 편집하고 그것만 노출이 되면 아주 이상한 국가가 돼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예, 그러면서 그것만 믿고 그것만 소비해. 그러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거 비슷한 영상만 또 떠요, 안 떠요? 그것만 뜨는 겁니다. 그것만 뜨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카드뉴스는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편집하는 거에 따라서 그걸 프레임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레임이 이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있으면 프레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걸 심어주는 겁니다. 유튜브가 이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막 다양하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해주는 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이 컨포메이션 바이어스, 계속해서 이 확증 편향이 계속해서 그러면 세상은 이상 혹은 뭐 이쪽 혹은 저쪽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거 있죠. 그렇게만 편향되게 사고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40 넘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 같은 나이 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어른들하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신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바뀌었구나. 정형외과에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정형외과도 관련 있는 이슈인데 그 최근에 뉴스에서 뭐 특정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보면 사상의 운동장에서 나와서는 안 된 좀 걸러져야 되는 의견까지 과도하게 약간 모든 담론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야, 우리 뭐 또 카메라 끄고 한 1시간 더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표현의 자유란 말 있죠? 프리덤 오브 익스프레션. 그 프리덤 오브 익스프레션이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얘기가 우리가 모든 얘기를 공론으로 해놨을 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선생님을 포함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자살과 관련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뭔가 그 나는 자살하고 싶어, 그다음에 동거녀에서 뭐 이렇게 누구 구해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국가가 규제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예를 들어서 그걸 사상의 운동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놀게 만들고 자연적인 어떤 그런 걸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다음에 섹슈얼한 표현, 그렇죠? 그리고 차별에 대한 표현, 혐오에 대한 표현, 폭력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합니다 지금. 근데 왜 혼란하냐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옛날에 미디어가 몇 개 없을 때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고 막 그랬을 때는 기껏해야 지상파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KBS, MBC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만 국가에서 좀 관리를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랄까,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렸던 MBC, KBS, 그 SBS 요걸 지상파 텔레비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요거 말고도 종편이란 것도 있죠. 그리고 케이블도 있죠. 그리고 OTT도 있죠. 유튜브도 있죠. 쇼폼도 있죠. 난리도 아니죠. 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텔레비전에서 여기서 나온 거,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국가에서 관리해요. 국가에서 너무 성적인, 여러분들 그 SBS나 뭐 KBS나 MBC에서 담배 피는 장면 나오죠? 안 나오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소주 광고에 아이유 나오죠? 왜 아이유는 밤 10시 이후에만 나올까요? 그건 대한민국 법이 그래서 그래요. 10시 전에는 소주 광고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시가 되면 아이유가 안녕 아이유야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소주와 관련돼서. 근데 그것도 사실 어디까지 해야 될지, 심지어 여기서는 KBS 이런 데서는 잡지만 그 다음에 그게 케이블에 왔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종편에 왔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유튜브에 떴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 받아줘야 될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뭐 성적이고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약간 비속어도 있고 막 그렇죠. 그렇죠. SNL 막 이런 거 보면 조금 그런 성적인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미디어, 그다음에 뭐 공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이런 것 때문에 봐야 될 것인가 막 이런 건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조금 정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미디어는 대한민국 1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별로 미디어와 관련돼서 그렇게 막 엄청 대중적이고 그런 국가가 아니면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자정작용이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데이터 무제한 쓴 사람, 이런 나라가 없다는 얘기야. 왜 고등학생 2학년 3학년이 무제한을 써? 전부 다 무슨 정보기관에 있어? 그럴 필요가 없어. 이런 세상이 없어. 근데 우리는 저부터도 그렇지만 전부 무제한 데이터 다 쓰고 인터넷 막, 여러분들 우리끼리는 지금 인터넷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들 미국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부자 국가에 인터넷이 안 된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미국 대학 신방과 교수라 그랬죠. 여러분들 미국 사람이 나 이뻐서 신방과 교수로 뽑았을까? 선생님 여러분 봐봐. 이뻐서 뽑았겠니? 아니, 이뻐서 뽑은 게 아니라 한국에서 온 사람이 미국 대학 신방과 가서 이걸 털 수 있기 때문에 뽑은 거야.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너무 뭐랄까 다양한 상황들이 한국에 벌어져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민준이가 말씀하셨던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는 어느 정도의 공적 규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 보호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에 비하면 너무 하얀 눈처럼 맑잖아. 그러니까 그래. 어떤 고등학교 생활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어떤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길래 이렇게 이상하게 네. 저는 고등학교 때는 그냥 뭐 너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어머니가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 좀 제일 많이 좀 뭐랄까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세워주신 막 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 막 이런 거에 정말 잘 지키는 그냥 친구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친구를 잘못 사귀고 그 친구는 물론 저한테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고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서 좀 뭐랄까 좀 혼란이 오고 막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2 때인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2 때 막 그래서 막 뭐 뭐랄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바람이 불면 왜 바람이 불까? 뭐 비가 내리면 왜 비가 날까? 그러면서 하루 종일 막 걸어 다니고 막 이상한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았고요. 길게 가지는 않고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 뭐 저한테도 아까 저 비빌 언덕이라 그랬는데 저희 형이 저한테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고2 때 사실은 집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한두 번, 두 번인가 뭐 아무튼 그랬는데 저희 형이 저를 좀 잡아줬어요. 저희 형이 제가 뭐 개인사입니다만은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형이 되게 무서웠어요. 형이 되게 무서운데 별로 그렇게 무서운 형이 아니었는데 고2 때 제가 막 그렇게 하고 한 번은 아무튼 엄마한테 되게 건방진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엄마는 우시고 그랬더니 저희 형이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구타를 시작하더라고. 시작해가지고 근데 더 그랬던 건 맞은 것도 아팠는데 맞고 나서 한참 있는데 우리 형이 막 그 약 같은 거 사다 주면서 같이 울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한 7시간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한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우리 형을 때릴 뻔했어. 근데 그런 스타퍼는 필요해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세요.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막 그거 당연하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가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형이었어요. 그래서 참 고마워해요. 그때 차라리 좀 맞았던 게, 물론 맞은 게 굉장히 분해요. 굉장히 분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막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 그게 큰 역할을 해서 어쨌든 그러고 대학 가고 이렇게 됐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걸로만 그렇게 그냥 끝내면 너무 억울합니다. 인생 너무 억울하니까 절대 그렇지 말고 주변 돌아보고 분명히 누가 손잡아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무튼 꼭 찾아보길 바랍니다. 정 없으면 한번 놀러 와도 되고 뭐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